안녕하십니까. 실버똑TV 강명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자고 나니까 또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약간의 우려에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간보센터나 또 방문요양 12월 달 한 달 동안에 신청한 수가 전국에 약 2,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오늘도 제가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군포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보통 한 달에 2번 장기 요양 등급이 나옵니다. 판정위원회에서 이제 2달에 한 번씩 하죠. 보름에 한 번, 또 후반기에 또 한 번. 근데 그 중에 군포시 같은 경우 보통 한 40명 정도 한 달에 등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근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관이 몇 개인가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양원과 또 그리고 뭐 공동가정 또 주간보센터 그리고 방문요양 이게 다 합쳐서 거의 아마 한 군포시만 해도 9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40명을 그것 중에 20% 정도는 차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거의 한 70개 정도에서 한 분이라도 만약에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한 분이라도 이렇게 모시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은 모시고 반은 못 모시겠죠. 그럼 그것이 이제 주간보센터를 처음에 차린 경우 어르신들을 수급자를 모집을 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서너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기존에 어떤 시설에 이용하고 계신 분을 모시거나 그거는 좀 페어플레이가 아니죠. 근데 본인이 원해서 뭐 지인관계라던가 그러면 오시겠다면 그런 경우는 또 거절을 못하죠. 그렇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등급을 내서 하던가 아니면 새로 등급을 받으신 분을 모시던가 그것 중에 하나이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첫 달에 40명 중에 다른 데서 다 모셔가고 못 모셨다. 그러면 그 달은 또 0명으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 달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등급 신청을 한 분을 해서 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한 분 모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다른 곳에 계시던 분이 여기로 오시겠다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의 변화가 급격한 그 병의 진행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존 환경에서 이용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겠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오픈하신 사장님, 센터장님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제가 다 그 심정 이해합니다. 헤아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모집을 해서 그곳에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돕는다는 측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왜 프랜차이즈를 그렇게 퇴직을 하시고 그 퇴직금으로 많이들 차리셨다가 실패를 보신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음식점 그리고 지금 음식점 됩니까? 많이 힘들죠. 또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치킨집 거의 안 차리잖아요. 근데 요즘 가만 보면 추이를 보면 주간보호센터 쪽이나 아니면 이 방문요양 이런 요양시설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에 비례해서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들 많이 차리나 본데요. 그럼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합세를 해서 같은 이제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그때 너무 느꼈던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차렸을 때 금방 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등급 신청을 해드린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열심히 알리면 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한 달, 2달, 3달, 4달, 5달 계속 유지해야 되는 운영해야 되는 운영비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심정이 이제 정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밀 너무 많은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염려가 되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요. 3년 된 다른 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저는 이분이 저희한테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답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신설이잖아요. 아무래도 오래 하신 데가 잘 해주시겠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계몽사에 취직을 했어요. 이제 제가 19살이죠. 근데 그 한 분을 이제 배워야 되니까 그분을 따라다녔어요. 그분은 베테랑이셨어요. 10년 정도 하신 남자분이셨는데 한 4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하는 걸 이제 보고 시흥에 있는 그 아파트, 이름이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가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 당시에 요리책이 굉장히 잘 팔릴 때였어요. 근데 그분이 딱 들어가서 이제 노크를 하면은 그 당시는 문을 막 열어줘요. 계몽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요리책을 설명을 쫙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신혼부부들, 이런 적은 평수여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때 유행이 뭐 요리책. 그러니까 요리책 한두 권 정도는 다 이렇게 책장에 쫙 꽂혀있고 이제 이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분이 설명을 하고 하니까 금방 사는 거예요. 월부로 이제 뭐 그때 한 월부 한 뭐 10개월 뭐 이 정도로 막 끊는 거니까. 그래서 뭐 여성백과 이런 것도 잘 팔릴 때였는데 이분이 하나를 탁 끊더라고요. 불과 설명을 15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집으로 또 이제 똑똑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설명을 막 하니까 이분이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권을 파는 걸 보고, 두 질을 파는 것을 보고, 나도 하면 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집 칸을 제가 그분 몰래 얼른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 나름대로 막 설명을 했어요. 들은 얘기대로. 근데 이분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사시냐고,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려고 그러시냐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 찰나에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또 사시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는 안 됐어요. 근데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새로 준비하시고자 하는 분이나 오픈 준비, 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센터장님들 많이 힘드시죠. 조금 용기 내세요. 이런 경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기존에 하시던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감안하시고, 노인 인구가 아무리 늘어도요, 그거 이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공단에서 등급을 내줘야만 모실 수 있는 거니까 등급이 안 나오면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셔서 다시 오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더 깊이 많이 생각하시고 한번 결정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약간의 염려스러운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제 얘기 오늘 재밌었나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 누르셔도 됩니다. 이건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